대표님, 요즘에 우리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숨만 쉬어도 나가고 있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와, 고정비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다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2026년도부터는 4대 보험도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고 그리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정부에서 인가받은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루트세븐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4대 보험료가 올랐다, 오른다.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싸우고 있고, 막 국회에서도 싸우고 있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0.5% 오른다면서 0.5%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이걸 뭐 13%까지 올리겠대. 9%에서 13%까지 무려 4%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요. 원래 기존에 9%였거든요. 9%였는데 올해부터 9.5%로 올렸어요. 여기서 0.5% 올려버린 거예요. 0.5% 오른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대표님 회사야 돈 잘 버는 회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5%. 예를 들어볼게요. 300만 원 받는 직원이 딱 5명이라고 치면 한 1,5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럼 작년이랑 월급은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 10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노트북 한 대 값, 노트북 한 대 값이 공중분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가예요. 우리 직원이야. 회사가 반 내고 본인이 반 내니까 반반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뭐 조금 마음 편할 수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표님. 대표님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예요. 한 월 500만 원 정도 소득 나온다라고 신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국민연금으로만 내는 게 한 600만 원치네요. 600만 원치. 거의 한 달치 생활비가 그냥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당장 사업해야 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게 별거 아닌 인상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4대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죽겠어요. 자,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올해 건강보험료가 7.19%로 올랐어요. 여기에 장기요용보험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8%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이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세금이야. 뭐 비용 처리도 받고 감면도 받고 하면서 막 좀 깎아주는 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컨설팅 진행해 하다 보면 대표님 올해 세금 이렇게 깎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세울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게 없어. 얄짤 없어요. 그냥 다 해내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순이익 1억 버는 사장님들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순이익 1억을 벌었습니다. 뭐 매출 한 10억, 2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억은 남기겠죠. 일단 종합소득세랑 지방세 떼가는 게 한 2,300만 원 뛰어가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한 700만 원 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3천만 원 냈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까지 하면 한 81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다 합치면 한 3,800만 원 이 정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거는 6,19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6천만 원가량 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을 따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 더 붙어요. 내가 1억을 벌었는데 4천만 원 이상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많아요. 대부분이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욕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뺏어간다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챙겨 먹은 거지. 그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억울해만 하지 마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 두루누리라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태생이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발 4대 보험 좀 가입시키세요. 우리 근로자들 가입시키세요. 시키세요. 이렇게 강압만 한 게 아니고 당근도 같이 줬어요. 채찍과 당근.
실제로 일하는데 등록 안 시키면 페널티 줄 겁니다 라는 채찍을 뿌리면서 당근도 같이 뿌렸거든요. 이 당근이 뭐냐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내야 되는 사대보험료 혹은 우리 대표님이 내야 되는 사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를 누가 지원해 준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우리 직원의 사대보험료를 대신 정부가 내주겠다 입니다. 이런 제도가 뭔데? 두루누리 지원 사업. 이거 꼭 챙겨서 먹으세요. 사대보험 계속 올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낸 사대보험을 그래도 대신 내주거나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챙겨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얼마 전에 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 이거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요건 하나가 안 맞아서 못 챙겨 먹어서 억울하긴 해요. 저도 억울하고 우리 직원도 억울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도 좋고 직원도 좋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요거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데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의 신규 채용한 직원이면 가능해요. 이게 조건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10명 미만이어야 돼. 10명 넘어가면 지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이 10명 미만이면서 새로 취직한 우리 직원이 월 270만 원 미만의 직원이다 라고 하면 신규 입사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3년 동안 정부에서 그 직원 사대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그러면 대표님은 내가 낸 사대보험 약간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거죠. 대표님도 줄어들고 우리 직원도 줄어들고 우리 직원이 실수령이 높아지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새로 취업한 직원이 신규 채용자여야 돼요. 새로 취업한 직원이 급여가 약 27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당장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딱 하면 컨설팅 회사 말고 정부 사이트 뜨거든요. 걷다 전화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뭐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낸 사대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대보험료 낸 거만큼 정부에서는 세금을 빼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대보험료를 냈잖아요. 많이 냈잖아. 그럼 요거만큼은 신규 채용한 사람의 사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만큼 세금에서 빼주니까 앞에서 냈지만 뒤에서 빼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내가 낸 사대보험 이번에 또 오른다고 했던 사대보험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챙기셔야 돼. 근데 이것도 조건은 있죠. 누구나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작년보다는 전체 직원 수가 늘어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 3명이었는데 1명 나가고 1명 뽑아서 그대로 3명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직원 3명이었는데 1명 늘어서 1명 더 들어왔어. 이 사람 낸 사대보험만큼 돌려줘 라고 하면 보험료를 내긴 냈지만 세금에서 줄여줬으니까 공짜 보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거 꼭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 기장해 주는 곳에서 무조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쭉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게 한 페이지 넘어가고 두 페이지 넘어가고 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 세 페이지 넘어가고 네 페이지 넘어가는데 이거를 다 알아서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회사도 지금 이 전체 중에서 2개밖에 못 받았어요. 2개밖에. 왜? 내가 챙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챙겨서 우리 직원 늘어났으니까 사부대보험 냈던 거 돌려받을 수 있게 사대보험 세액공제 신청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챙겨주는 거지. 그냥 알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알아서 챙겨주면 좋죠. 근데 이 혜택 보는 건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이 챙겨야지 이걸 누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난 무조건 맡겼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건 조금은 현실 세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되는지 난 모르니까 난 그냥 넘어갈래?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신청해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늘었어? 직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대보험도 추가로 늘었겠죠? 그거만큼 세액공제하는 건 꼭 세금 내실 때 꼭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이면 내가 냈던 사대보험료를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쓰더라도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내가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영업이익이 한 2, 3억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한 2억은 버는 것 같아. 3억은 버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을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법인 전환을 고민해 보세요. 법인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이시니까 이 4대 보험 내는 것도 사업자로서도 내가 내고 그리고 그 지역가입자로서도 내가 내고 하는 걸로 가지만 법인 전환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대표님도 근로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급여 받는 것만큼만 4대 보험료가 나가는 거고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유보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보셔라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타 방법으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직접적으로 4대 보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세금과 세대 보험료가 줄어서 우리 근로자도 좋고 대표님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담아놨으니까 이 내용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비과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대, 차량 지원비, 육아 보육비, 당직비 등등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이 비과세 부분도 잘 계획이 돼 있다고 하시면 그만큼은 4대 보험료가 나가지 않아서 우리 직원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임금 대장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이 임금 구성을 한번 쫙 점검하고 직원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은 방법들을 한 번쯤은 찾아보면 도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조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노무도 신경 써야 되죠. 회계적도 신경 써야 되죠. 급여도 신경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난이도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이 영상 따로 찍어 놓을게요. 이 영상 따로 찍어 놓은 거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350만 원 주는 직원이 있어. 그런데 이 직원이 밥을 먹어야지 일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다라고 해서 이 식대 2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아이고 밥 먹어야지 일하잖아요. 그냥 20만 원은 급여로 안 칠게요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350만 원을 받지만 급여 33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돼 있으면 4대 보험 내는 거는 330만 원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대도 있고요. 차량 유지비도 있고요. 아이가 있는 집은 육아 보육 수당도 있고요. 그리고 당직을 서야 되는 회사는 당직 수당도 있고요. 연구를 하는 직원은 연구소 직원만 해당되는 비과세 20만 원도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딱딱딱 찾아 먹으면 4대 보험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대표님 사업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매출을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결국은 사업의 승패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그 고정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고정비거든요. 고정비.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 알아요. 제가 고정비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까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하물며 지금 제 방은 제 상담실이 따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인터넷 신청하려면 저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 공간과 이 공간을 인터넷을 따로 뽑아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끼겠다고 제가 벽을 뚫었잖아요. 벽을 뚫어서 공유기를 이용해서 여기 선을 이었어요. 왜? 그거 꼴랑 23,000원 아끼려고. 23,000원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오죽하면 저 인터넷비 줄이려고 벽을 뚫었다니까요. 그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신용카드도 안 써요. 왜? 고정비 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신용카드 쓰면 나도 모르게 일정하게 나가는 돈들이 을에 나가는 돈처럼 생각이 돼버려요. 우리는 신용카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무조건 나가 이러면 그게 고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까운지는 대표님과 저는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잘해요.
애초부터 저는 이런 것들 쓸데없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악착같이 되돌려받거나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회사 가지고 주구장창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절세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대보험 좀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아니까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주시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이 짧은 영상 이거 너무 길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 이 짧은 영상 안에서 차마다 담지 못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 연을 맺고 한 2, 3년 꾸준히 상담을 받고 싶다. 대표님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제도들 변경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나마 계속 공급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찾아 먹을 건 악착같이 좀 찾아 먹으세요. 구조를 바꾸시고 아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업을 똑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책상 앞에서 고민할 때가 아니고 전문가랑 터놓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때도 있으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현장을 부닥치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스스로 해보면서 제 경험들이 우리 대표님들에게 돈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사업도 잘하셔서 내 공장, 내 빌딩, 내 건물 사시는 그런 자산가가 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